총 12년 4개월이 걸렸습니다. 넘사벽이에요. 전 세계에 4개밖에 없어요. 전 세계에. 그러니까 얘들이 진짜 갑 중에 갑입니다. 예. 그 다음에 세 번째로도 중요한 게 이제 화재. 네, 그렇죠. 중요하죠. 예, 예. LFP가 화재가 안 난다고 보통 생각하시잖아요. 상대적으로 안 난다라고 생각해요. 예. 네. 아닙니다. LFP 화재 엄청납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이제 상대적으로 그 LFP로 화재를 안 내는 게 NCM으로 화재를 안 내는 것보다 쉽다. 이제 이 얘기지. 중국의 기술력은 지금 LFP도 화재를 낼 정도로 뭐랄까, 열악한 수준이에요. 조악한 수준이에요, 사실, 실질적으로. 예. 지금 BYD를 최근에 또 이제 여의도에서 막 그 마케팅을 해갖고, BYD가 세계 최고의 전기차 회사인 것처럼 막. 예. 근데 워렌 버핏은 팔고 있던데. 예? 워렌 버핏은 지금 팔고 있던데. 예. 그러니까요. 예. 뭐 그러고 있는데, 사실은 이게 이제 지금 최근 기사인데, 이게 어디냐면은, 그 중국에서 차량 등록을 마치고 3일밖에 안 된 새 차인데 그 쇼핑몰 앞에 차를 잠깐 세워놓고 쇼핑하러 갔다 온 사이에 불이 난 거예요. 이게 LFP거든요. BYD에. 이런 차가 지금 이제 BYD가 화재가 낸 것만 해도 22년에 공식 확인된 것만 40건 이상입니다. 야, 그러면 숨겨진 것까지 하면 엄청나겠네요. 엄청나죠. 저희가 이제 중국 그 사업을 한 20년 가까이 하고 있어요. 네. 내막을 되게 잘 알죠. 근데 신기한 게 보통 이제 MCM, 상온계 체험 같은 경우에 예. 충전하다 불난 경우가 특히나 우리나라에서 좀 있는데 여기는 그냥 세워놓으니까 불나네요. 예. 그 세워놓고 불날 정도로 단심하다는 거죠, 기술 수준이. 예. 그 다음에 이거 한번 보시면 원통형도 불나요. 아까 말씀드렸던. 네. 예. 지금 최근에 저희가 사실 원통형 배터리 시장에 좀 이제 뛰어들어야겠다라고 좀 결심을 했었던 게 제가 한 2, 3년 전에 그때 시장 조사를 한번 해보니까 제가 이제 퀵보드 이제 전기 자전거 파는 대리점을 제가 한번 갔었거든요. 맞아요. 가서 이제 어떠냐 뭐 물어보니까 그 이제 사장님이 말씀하시기를 이제 중국계 한 10만 원 싸다고. 근데 웬만하면 사지 말라고. 불난다고. 10만 원 아끼려다가. 예. 그래서 이제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원통형 배터리를 만들어 갖고 불만 안 내면 우리도 충분히 생산했겠구나 해서 사실 제가 시작하게 됐거든요. 이게 왼쪽의 사진이 이제 뭐냐면은 이제 국내 충주시 금천동에서 지난해 8월에 있었던 건데, 이제 킥보드, 중국산 배터리가 들어가 있는 킥보드를 이제 보통 보면 가정용 콘센트에다 그냥 꽂아서 충전을 해요. 집 앞에, 집 이제 들어가는 입구에 이제 신발장 있는데, 거기서 충전을 해갖고 꽂아놨는데 불이 난 거예요. 그럼 입구로 못 나가잖아요. 못 나가죠. 그래서 지금 창밖으로 뛰어내리는 거예요. 아이고. 이런 일이 되게 비일비재하게 많이 있었어요. 지난 몇 년 동안에. 이상하게 우리는 보도를 잘 안 하더라고요. 전 못 봤어요, 사실. 예. 한국 배터리 불난 거는 그렇게 죽으라고 보도하고, 최근에 며칠 전만 해도 대전인가? 백화점에 불났는데, 그때 막 루머, 전기차에서 불났다고, 막 루머 막 나오고 해갖고 막 그랬었잖아요. 그런 거는 뭐 되게 큰일 난 것처럼 자꾸 얘기하면서. 이게 오른쪽은 뭐냐면 이제 중국 배터리가 수출이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인도나 동남아 전기에 이제 이 전기 스쿠터, 전기 자전거 쪽으로 이제 원통형 배터리가 수출이 많이 되는데, 이거는 인도에 수출했던 게 불나고 있는 그림입니다. 이게 인도에서 불 많이 나왔고, 이것도 지금 사회 문제가 많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뉴욕으로 또 이제 그 중국 배터리 원통형이 많이 이제 지금 진출해 있는데, 그게 이제 7월 7일 기준으로 해서 104건이 발생했는데, 대부분 중국산이다. 예. 그러니까 안 돼요, 기술력이. 우리하고는 넘사벽의 차이입니다, 사실은. 정리를 해보면은 확실히 각형, 파우치형, 그다음에 원통형이 있는데, 사실상 기술력이 가장 좋은 거는 파우치형이긴 한데, 완성차 업체 입장에서는 뭔가 그걸 쓰게 되면은 그때부터 종속이 되기 때문에 이 비즈니스 관점상 좀 다양한 업체를 거느리기 위해서는 원통형을 쓰는 것이고, 원통형이나 각형을 써야 되는데, 각형을 쓰던 애들이 지금 원통형으로 많이 전환을 하고 있는 상태다. 그렇죠. 원통형이 결과적으로 더 좋은 거잖아요. 원통형이 좋다기보다 그게 이제 왜 그러냐면, 테슬라 모델 3 같은 경우에 이제 원통이 2170인데 2170이 되게 작아요. 이제 지름이 21mm고 높이가 70mm니까 그쵸, 되게 작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테슬라 모델 3에 그게 4000개가 들어가거든요. 진짜 많이 들어. 예.
리비안에도 이제 리비안 R1T라고 그 픽업 트럭이 있는데 거기는 이제 삼성 SDI의 2170이 지금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게 이제 거의 한 8,000개가 들어가요. 그 작은 거를 4,000개, 8,000개를 칭칭 감아갖고 천사로 칭칭 감아갖고 예, 들어가니까 되게 그게 낭비가 많거든요. 이제 공정상의 코스트도 많이 좀 올라가고 그에 비해서 이제 각형 같은 경우는 아마 BMW iX3가 이제 SDI 각형을 썼는데 그때 제가 한번 조사해보니까 600개에서 한 700개 정도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적잖아요. 그래서 이제 각형을 많이 썼었는데 최근에 이제 테슬라가 4680 이제 폼팩터를 이제 얘기를 해갖고 4680 기준으로 해서는 이제 아마 900개 정도 들어가는 걸로 저희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훨씬 더 줄어드니까. 그래서 이제 원통형이 최근에 좀 많이 좀 각광받고 있는 게 아닌가 하고, 원통형하고 각형 기준에서 보면은 이제 원통형의 장점은 생산 속도가 되게 빨라요. 그 다음에 이제 양산도 되게 좀 용이한 측면이 있어갖고, 원가에서는 확실히 각형보다는 원통형이 좀 코스트 절감하는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좀 원통형으로 지금 얘기가 많이 되고 있는 거 아닌가, 이제 뭐 그렇게 제가 보고 있고요. 일단 뭐 그 정도입니다. 예. 확실히 원통형 쪽이 대세가 되니까 그쪽 관련돼서 배터리 만드는 회사 같은 경우는 잘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네요. 예, 그 저희 회사죠. 근데 궁금한 게 이거 약간 좀 뭐 기분 나쁘게 들리실 수도 있고 그렇기도 한데 투자자들도 사실 궁금해 할 것 같은 그런 부분이라서 사실 뭐 BYD나 CAT 같은 경우에 아직까지 각경에 집중을 하고 있고 근데 사실 금양이 그런 기업들과 비교를 하면 사이즈가 작잖아요. 근데 금양이 진출할 수 있을 정도면은 어떻게 본다면 BYD나 CATL도 이렇게 쉽게 진출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뭔가 그 기술 진입 장벽이라든지 아니면 어떻게 이제 정리를 해서 준비하게 된 건지 그거는 안 됩니다.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CAT나 BYD는 안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테슬라도 안 되고. 왜요? 그런데 금양은 되는 이유가 이게 이제 배터리 쪽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제 수율을 잡는 건데요. 그러니까 이제 만들 수는 있어요. 기계도 사갖고 양극재도 사고 응극재 사고 뭐 소재도 딴 데서 다 사오고 그 다음에 기계도 다 팔잖아요. 사서 이제 조립만 하면 되는데 문제는 그렇게 해서 조립하면은 불나요. 화재가 나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정상 수율을 확보하는 게 되게 어려운 과제인데 그 과제를 누가 하냐면은 그 이제 배터리 업계의 오랜 기간, 그러니까 이 배터리 수율만 전문적으로 잡아오는 핵심 인력들이 있는데 그 핵심 인력들이 거의 10몇 년 동안에 걸쳐가지고 계속 고민하고 고생하고 해서 이제 미세하게 잡아내는 그런 전문 인력들이 있거든요. 그 인력이 핵심이에요. 배터리는. 저희는 이제 국내에 있으니까 국내에서 이제 옛날에 삼성 SDI라든지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을 다녔었던 그 핵심 기술 인력을 저희가 어렵게 이제 한 25분 정도를 저희가 이제 모셔올 수가 있어갖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걸 기반으로 해서 이걸 만든 거고. 근데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그 인력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제 아까 그 국가 핵심 그 기술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지금 요 배터리 관련해서는 이제 그 아까 하이니켈 쪽 80% 이상의 이제 그 양극재 기술 그게 이제 국가 핵심 기술이고 그 다음에 전기차 배터리가 또 국가 핵심 기술이에요. 근데 그 국가 핵심 기술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일 중요한 부분은 핵심 인력. 그러니까 이제 옛날로 치면은 이제 고려 청자의 이제 그 청자를 굽는 도공들 같은 그런 핵심 기술자들. 그 기술자들이 제일 핵심이라서 그 핵심 기술자들은 지금 국정원에 다 등재가 돼 있습니다. 그럼 중국에서 인력 못 빼가요, 그러면? 그분들은 이제 해외에 나가실 때 국정원 직원들이 같이 따라 나가요. 진짜로. 진짜. 상당히 좀 골치 아프긴 하겠다. 일거수일투족을 수시로 보고하게 돼 있어요. 그게 이제 우리나라 미래가 걸린 거니까 핵심 기술이니까요. 그래서 이제 국내에서 우리 회사 오는 건 관계 없는데 중국의 CAT나 BYD를 간다든지 그 테슬라, 미국의 테슬라를 간다든지 아니면은 이제 그 유럽 쪽의 노스볼트를 간다든지 하는 거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사실은 지난 30년 동안 이렇게 이제 어렵게 기술이 축적돼 가지고 쌓여 있는 이제 자산이고 그 기술 최초로 개발할 때 국가 예산도 많이 들어갔어요. 그 정부 이제 국책 과제로 해서 처음에 다 시작된 거거든요. 국민 세금이 들어가서 이게 이제
그 기술이 그만큼 수준이 올라가 있는데 네. 함부로 해외를 못 주죠, 당연히. 그렇겠네요. 예. 이게 사실 어떻게 본다면 약간 우리가 스마트폰 그 시대부터 사실 그런 리튬이온 배터리를 개발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쌓아온 노하우가 여기까지 발전됐다고 볼 수 있을까요? 1992년에 소니가 이제 리튬이온 배터리를 제일 먼저 시작했고요. 네. LG 에너지 솔루션이 1993년, LG 화학이죠. LG 화학이 1993년에 시작했고요. 바로 그 다음에 시작했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그거는 처음에 출발은 그게 소형 이제 스마트폰 아니고 그때는 이제 저기 휴대폰이죠. 그때는 그렇죠. 네. 벽돌폰 시대니까 네. 그때 쓰던 이제 그 배터리였고 그 다음에 이제 양극재 쪽 전기차용 양극재는 그게 2004년에 이제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이제 노무현 대통령께서 이 신기술에 대한 되게 관심이 원래 좀 많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때 전기차하고 앞으로 수소차 쪽에 이제 기술이 앞으로 생길 수도 있으니까 지금부터 좀 같이 연구해 보자 해서 이제 국책과제를 전기차 쪽도 하고 수소차 쪽도 했는데 그 전기차 쪽에 이제 전기차용 양극재 사업을 2004년에 이제 했던 데가 제일모직. 제일모직. 지금은 이제 제일모직이 그때 시작을 했고 근데 이제 제일모직이 들어갈 때 국책과제니까 암만 해도 이제 그 과제를 받는 데 있어서 이제 중소기업을 하나 끼워서 같이 들어가면 이제 추가적으로 좀 지원을 더 받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같이 따라갔던 중소기업이 바로 지금의 에코프로 BM입니다. 그래서 이제 같이 공동 개발을 하다가 2007년에 이제 제일모직 쪽에서 이제 그때 삼성에서 이제 좀 삼성전자의 우수한 이제 인력을 그 계열사로 좀 DNA를 좀 이제 뿌리자 해서 이제 삼성전자의 핵심 임원들을 이제 계열사로 쭉 보내는 이제 그런 걸 했었는데 그때 이제 삼성전자에서 제일모직 쪽으로 사장님 오셨는데 그 사장님 보시기에 이 전기차용 화학 이거는 좀 이거 해갖고 답도 안 날 것 같고 돈만 자꾸 깨먹으니까 야 우리가 하지 말고 이제 우리는 이제 저기 그 반도체용 이제 전자재료를 하자 그렇게 해서 이제 그걸 안 하기로 했어요. 안 하기로 한 거를 이동채 회장이 가서 그거 안 하실 거면 우리한테 파세요. 그때 정확하게 이제 금액이 기억 안 나는데 이제 막 100억이 들었나 1000억이 들었나 하여튼 그랬는데 뭐 1000억이 들었다고 하고 1000억이 들었는데 이제 그거 어차피 버리실 거니까 그 버리지 말고 저한테 이제 그 1000억 드신 거 100억에 파세요. 근데 제가 돈이 없어갖고 10년에 분할을 해서 사갈게요. 해서 받아가지고 시작된 게 지금 에코프로 BM입니다. 잘 사갔네요. 지금. 근데 그 이후에 이게 또 뭐 말씀 중 나온 김에 에코프로 그 이동채 회장님이 이제 그거 갖고 전기차용 양극재를 개발하는데 총 12년 4개월이 걸렸습니다. 와, 거의 뭐 그냥 바이오 임상시험하고 저리 가라네요. 그 기간 동안에 그 양극재를, 그 전기차용 양극재를 에코프로 BM만 사실 했던 건 아니고요. 우리가 이제 지금, 최근에 주식하신 분들은 잘 모르실 텐데, 2010년, 11년 무렵에 전기차 붐이 한 번 더 있었어요. 그때도 LG화학이 이제 전기차 바람을 타고 한 4배씩 오르고 그랬었거든요. 그랬었어요. 약간 모르시는구나. 그러니까 저는 그때 하긴 했는데. 그때 이제 GM 볼트, 그 다음에 이제 니로 EV가 그때 2011년, 2009년, 2010년에 나온 모델입니다. 그렇구나. 볼트 지금도 또 나있잖아요. 니로도 있고. 그게 그때 나왔었던 거고. 근데 그때는 사실 이제 보조금도 훨씬 많이 줬었어요. 한 2,500, 3,000씩 줬는데, 그런데도 그때는 이제 전기차가 보급이 결국 안 됐었던 이유가 이게 배터리 때문에 그때는 일회 충전 주행해서 100km, 150km 막 못 갔거든요. 충전소도 없는데 100km, 150km 가갖고는 도저히 불편해서 못 쓰니까 그때 이제 미국의 오바마 정부나 이제 뭐 한국의 그때 이명박 정부에서 이제 적극적으로 많이 육성하고 밀어줬는데 결국은 이제 소비자의 외면을 받아가지고 이게 이제 한번 저기 스톱이 돼 있다가 최근에 그 이후에 계속 에코프로 BM이나 이런 회사들이 양극재 기술을 계속 개발해서 결국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NCM이 이런 식으로 하이니켈 쪽으로 오면은 에너지 밀도가 올라가고 그 얘기인 즉슨 이제 일회 충전 주행거리가 늘어난다고 제가 보여드렸었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NCM 81이면 한 400km를 가고 NCMA는 500km를 가니까 이 탈만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전기차 시대가 다시 열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전기차 시대가 개화된 거를 이제 사람들이 일론 머스크의 그 덕이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착각이고요. LG 에너지 솔루션의 이제 LG 돌아가신 그 LG 그룹의 이제 구본무 회장님이나 지금 이제 에코프로 BM의 이제 이동채 회장이 사실 하신 목이 훨씬 더 커요.
전기차 쪽에서는 이제 옛날에 하던 뭐 로드스타나 이런 거에 비해 갖고 테슬라 3가 기술 혁신이나 이런 부분들이 일어난 부분이 그다지 많지 않아요. 근데 이제 이 배터리 쪽 부분에서는 이제 2010년만 하더라도 이제 뭐 1000불, 킬로와트 시당 1000불 하던 게 지금 한 140불, 150불까지 그 떨어지게 됐는데 네. 그 떨어뜨린 가장 큰 1등 공신이 양극재 기술이고요. 그 기술이 아까 말씀 에코프루빙 이런 회사들 이동 차장님이 이제 12년 4개월 동안 적자 내면서 기술 개발해서 만든 거고 그 다음에 그 양극재만 있어서 이게 되는 건 아니고 그 하이니켈 쪽에 양극재가 있으면은 그거에 이제 궁합이 맞는 다른 소재들 음극재라든지 뭐 전해액이라든지 이런 걸 해서 밸런스를 맞추고 화재가 안 나게 만드는 거는 또 배터리 회사의 몫이거든요. 그거에 이제 관련해서 LG화학의 이제 구본무 회장님 이런 분들이 사실은 더 공이 큰 거예요, 사실은. 우리는 완전 잘못 알고 있는 거죠. 그렇구나. 아무튼 그 역사를 또 어디에서나 들을 수 없는 업계에 그렇죠. 있었으니까 이걸 알아야지 사실 우리나라 업체들이 경쟁력이 있고 그럼요,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꼭 한번 여러 번 더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은 그 하이니켈 그리고 또 배터리 뭐 폼팩터 모양 관점에서는 뭐 이런 식으로 흘러간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이게 배터리 기술의 끝이 아니잖아요. 하이니켈 다음에는 또 계속해서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이 뭐 전고체 이게 뭐 가장 이상적인 꿈의 배터리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또 리튬황이라든지 그런 차세대 배터리도 언급이 되고 있는데 이거 이제 상용화 시점이라든지 이것도 언제 보시나요? 리튬황이나 전고체 쪽은 제가 봐서는 궁극적인 해답은 아니다라고 보고요. 궁극적인 해답은 사실은 수소 연료전지입니다. 네. 수소 연료전지 쪽으로 가는 게 맞고요. 그게 이제 결국은 에너지 밀도하고 관계된 문제거든요. 이제 전고체 부분도 전고체로 가게 됐을 때는 이제 에너지 밀도가 아까 지금 NCMA가 이제 한 305W/kg 정도가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일회 충전 한 500km 이상 가는 이제 차를 만들게 되는 거고. 전고체로 가게 되면 이제 화재가 안 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에너지 밀도가, 한 500에서 600까지 간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그럼 일회 충전에서 뭐 800, 900 가는 이제 그런 형태가 되는데, 일단 화재는 얘기할 거리가 없고요. 지금도 불은 안 나거든요. 지금 현재 NCM 배터리 기술은, 불이 안 나게 지금 이제 우리가 기술 개발을 해서 뭐 최근에 불 났다는 얘기 들어보신 적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불 안 나고 특히 이제 저희가 그 NCMA 쪽에는 이제 지르코늄 첨가제를 저희 금양에 하는데 그게 이제 화재 위험성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이제 뭐 그런 부분들의 기술 개발이 다 돼 있어서 어차피 불은 안 나는 거고 다만 이제 그 주행 거리를 좀 늘리는 이제 그런 장점이 있는데 근데 전고체 부분은 이제 그 기술도 기술이지만 더 중요한 부분은 이제 원가 부분에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전고체라는 거는 결국은 전해액을 이제 고체로 바꾼다는 거고 그 고체를 바꾸는 거가 이제 황화리튬 뭐 이런 걸 쓴다는 거잖아요. 황화물계 뭐 이제 이런 걸 쓴다는 건데 그거를 썼을 경우에 원가가 비약적으로 많이 올라가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 지금 삼성 SDI가 이제 그 전고체 배터리를 지금 파일럿 라인을 건설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 관련해서 삼성 SDI 쪽 얘기가 이제 이게 전반적인 모든 차종을 다 이제 그 전고체 배터리를 쓰려고 하는 건 아니고 아주 고가의 차량들, 이제 뭐 사우디 왕족이라든지, 재벌이라든지 그런 사람들은 막 럭셔리하게 해서 야, 내 차는 일회 충전하면 900가 뭐 이런 거 이제 자랑할 수 있으니까. 지금의 뭐 페라리는 안 보이는 그런 형태로, 그런 형태가 될 거니까. 이게 이제 시장의 판도를 전체적으로 바꾸는 게임 체인저 뭐 이런 거는 아니고요. 뭐 그런 형태고, 그 관련해서 지금 이제 이수화학에서 그 황화물계 리튬 이제 원재료 사업을 저희가 하는 걸 알고 있고, 그 다음에 그거를 갖고 가서 이제 또,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제 그 만드는 작업을 누가 하냐면은 에코프로 BM에서 합니다. 그렇게 기존에 그런 그 헤게모니를 쥐고 있는 회사들이 계속해서 하는 그 기술력이 그러니까 넘사벽이에요. 그 양극재 쪽 기술력이 진짜 넘사벽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냐 하면 저희가 이제 배터리는 한번 만들어 봐야지 해서 지금 저희가 21790 배터리를 만들었지만 양극재는 아예 저희가 꿈도 안 꾸지 않습니까? 그렇구나. 그 정도로 어려운 기술입니다. 특히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하이니켈 90%를 만들고 있는 에코프로비엠, LNF, 그 다음에 LG화학, 포스코케미칼 같은 경우는 전 세계에 4개밖에 없어요. 전 세계에. 그러니까 얘들이 뭐 진짜 갑 중에 갑입니다.
그러니까 뭐 지금 생각해 보시면은 저기 뭐 그 포드가 네네. 한국까지 와갖고 직접 이제 에코프로 BM이라는 이제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들어보지도 못했던 이제 뭐 총구석에 있는 중소기업을 갈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네요, 진짜. 예. 부르면 자기들이 미국으로 와야죠, 원래. 그러네요, 진짜. 예. 상황이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관련해서도 지금 이제 지분율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저희가 얘기 듣기로는 이제 에코프로 BM 쪽에서 그 이제 에코프로 BM, 그 다음에 SK온, 그 저기 포드하고 이제 이 합작사가 있잖아요. 이 합작사 중에서 에코프로 BM이 지분율을 가장 많이 갖고 가려고 하는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협상력이 높다라고 보시면 그만큼 갑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SDI하고 이제 에코프로 BM하고 사이에 이제 합작사가 이제 에코프로 EM이라는 회사가 이제 에코프로 BM 산하 밑에 이제 그 합작사 조인트 벤처가 있는데 그 회사가 지금 지분율이 에코프로 BM이 60, 삼성 SDI가 40이에요. 이게 우리가 이제 일반적인 상식하고 지금 이 2차 전지판 돌아가는 거랑 전혀 다릅니다. 예. 삼성이라는 이제 우리나라 굴지의 대기업이 이제 그 포항에 있는 조그마한 중소기업하고 조인트 벤처를 맺는다는 것 자체도 사실은 되게 의례적인데 그거를 우리가 삼성이 40%를 먹고 상대방한테 60을 준다는 건 그럴 수밖에 없는 피치 못할 아주 이제 눈물겨운 사정이 그 밑에 있는 거거든요. 그만큼 가대요.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이 차세대 배터리 뭐 이런 쪽 발전한다 하더라도 방금 말씀하신 이 양극재 업체들 그 업체들이 헤게모니를 가져간다고 보면 맞겠네요. 알겠습니다.